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책에 있는 책에 71강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순서 69번째예요. 모르면 안 되는 영단어 69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전에 들었던 강의들이랑요,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뭐 이전에 몇 강 빼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거 아니고, 네, 단어 5개만 여러분이랑 이야기 해볼 건데, 이 단어 5개가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다른 영어 단어들, 그리고 상식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 나와 있는 5단어, middle, 미들, track, birth, newspaper, success 까지 요 5단어를 알아볼 거고요. middle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업하기 전에 알려드리면 단어 수업이 이 책에서 여기서 끝이에요. 더 없어요. 마지막 단어 수업이고, 이건 뭐 책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나오는 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강의할 내용이 너무 얼마 남아가지고 금방 강의하고 또 끝나는 것 같은데, 얼른 다음 책도 빨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요, middle이에요. middle. 영어로는요, middle 이라고 하고요. 우리 middle 하면 이렇게 줄이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가운데 구역을 middle 이라고 해요. 중앙 내지는 가운데요. 네, 그래서 단어 먼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middle, 미들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들 중동을 Middle East라고 불러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동양, 서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서양 애들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West라고 하고요, 우리들을 Ea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의 발상지가 어디죠? 유럽이죠.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자기들보다 동쪽에 있는 친구들 East라고 해요. East. 근데 East 너무 넓죠. 유럽에서 딱 보면 중동도 있고, 여기 인도 있는 쪽도 있고, 더 오면은 동남아 있는데, 중국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까지 East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앙에 있는 East다 해서 중동은 Middle East라고 해요. 똑같죠? 중앙에 중, Middle, 동에 East에서 East. 요새 중동 난립니다. 중동에서 예전에 중동에서 막 전쟁 나고 맨날 막 싸우고, 전 사실 중동 문화 같은 데 관심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쪽 문화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봤고, 대학생 때 제가 심지어 그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수업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건 되게 조금이고, 실제로 그 교수님이 이슬람 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슬람어를 쓰는 방법을. 근데 그거 배우러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거기는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무슬림 친구들도 와 있었어요. 뭐 인도네시아. 걔들은 이제 한글이랑 똑같은 거죠. 결국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내가 아랍어를 배우는 건 무리가 있다. 근데 시험에 진짜 아랍어가 나와서 제가 그 수업 C 받았습니다. 전 진짜 순수하게 중동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요새 무슨 난리가 났냐면,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폭삭 무너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미국 주가 할 거 없이 주식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가운데 제일 많이 떨어진 자산이 석유 가격이에요. 석유가 배럴당 60불, 50불, 아무리 낮아도 50불 이하로 안 떨어지고 50불, 60불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1월 달에 70불이었대요. 근데 지금 20불 됐습니다. 20불. 네. 석유를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오펙이라고 있어요. OPEC 들어본 적 있어요? 오펙이라는 거는요,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펙에서 시장에서 수요가 이만큼 있으니 우리가 공급을 요 정도 하면 가격이 요 정도 형성되겠다. 그래서 너네 나라는 얼만큼, 너네 나라 얼만큼, 우리 일종의 담합이에요. 담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쫙 올려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게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좀 바이러스가 오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우디의 그 대장이랑 저기 러시아의 대장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러시아에서 싫어요. 그랬더니 사우디에서 진짜 싫으면 우리 생산량 이만큼 늘려서 너네 죽을 때까지 기름 계속 우린 더 많이 팔 거야 해가지고 지금 진짜 사이 틀어져가지고 양 국가에서 이제 통제 없이 막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도 안 뜨고 자동차도 잘 안 다니고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원유 가격이 70불 하던 게 70달러 하던 게 지금 20달러가 됐어요. 이게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들 이스트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쪽은 보통 동북아시아라고 하죠. 맞아요. North East라고도 하고요. 북쪽에 있는 동쪽 North East 내지는 Far East라고 해요. FAR 해서 멀리 있는 동쪽 Far East 유럽 입장에서 보면 Far East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요. Middle School 우리나라랑 똑같나 봐요.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중학교를 영어로도 Middle School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초등학교는 보통 Elementary School 아니면 Primary School이라고 하고 고등학교는 High School 높을 고자 높을 하이 있어서 high school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보면 middle name이라고 써놓은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middle name 있는 사람 아예 없죠. 근데 영어에서는 보면 영어뿐만 아니고 유럽 문화나 아랍 사람들도 있나? 이름이 엄청 길어. 아랍은 더 많죠. 막 이름이 막 10자인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보면 Tom, John, David이라고 제가 이름 가져놨어요. 네, 흔히 쓰는 이름인데 세 개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Tom, 가장 앞에 있는 이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 first name이에요. 첫 번째 오는 이름. 그리고 middle name, 중간에 오는 이름이 John이라고 있고요. 마지막에 오는 성, last name 내지는 성은 우리 family name, 가족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입국신고서라든지 아니면 어디다 이름 쓰실 때 보면 middle name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요. middle name 그냥 안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first name이랑 last name에만 기입하시면 돼요. first name이 우리 이름이에요. 그죠? 홍길동에서 길동, last name은 홍이 되겠습니다. 자, 이 middle에서 middle 이것도 워낙 많이 쓰이니까 MID만 따서 mid라는 걸 어떤 단어 앞에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mid 중간의라고 써놨고 우리 흔히 쓰는 게 midnight 자정이에요. night 저녁인데 mid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딱 지고 나서부터 아침이 오기까지 중에 중간쯤 자정을 midnight이라고 해서 midnight 쇼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다음 장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요. track이에요. track. 트랙. 우리는 보통 트랙이라고 하는데 트랙 하면 뭐죠? 트랙은 기차가 선로를 따라서 지하철도 선로를 따라서 쭉 가죠. 네, 맞아요. 미리 깔아놓은 길을 트랙이라고 해요. 우리 자동차 경주 같은 것도 보면 자동차 경주 트랙을 해놓죠. 그 자동차는요. 경기장 밖은 못 달리고 그 트랙만 달립니다. 기차 역시도 트랙을 따라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트랙을 따라서 가죠. 네, 맞아요. 그 먼저 미리 깔려 있는 걸 트랙이라고 합니다. 저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트랙. 그래서 제가 이거 책 쓸 당시에 이 fast track이라는 게 아주 핫 이슈였습니다. fast track, 패스트 트랙 들어보셨죠? 지금 예전에 한창 핫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예 까먹으셨죠? 원래는요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fast 빠른 트랙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똑같이 선로가 놓여져 있는데 왼편은 일반적인 트랙이고 이쪽 편은 fast 트랙이면 이 빨리 있는 쪽이 촥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fast 트랙이에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사전상에는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fast track이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는요. 그 fast track은 보통 사람들 많이 몰리는 거 특히 공항 같은데 우리가 공항에 뭐 보통 2시간 반 전에 가서 검색대 통과하죠. 아니면 검색대 통과하고 나서 여권 보여주고 우리 출입국 관리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교통 약자를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은 아주 좀 어린 아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노약자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그 비행기표 받을 때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 노란 색깔 딱지 같은 거 주거든요. 그거 노란 색깔 딱지 보여주면 줄 서 있는데 피해서
한가한데 로 가실 수 있어요. 딱 그 사람들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항공사마다 뭐 항공사 직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조금 아기가 어리면 주고 조금 크면 안 주는데 조금 커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실 때는요, 항공사에서 체크인 하시기 전에 혹시 교통약차 딱지, 교통약차 스티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줄 안 서고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패스트 트랙, 이것도 제가 예전에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지식 한 스푼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영어 말고 다른 이야기 했던 거. 거기다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패스트 트랙을 하려고 하고 이걸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더 유리할까 이걸 했었는데 꽤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식구 아니시겠죠? 식구 아니신 분들이 와서 막 이상한 말 써놓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야, 그래, 이거는 내 채널을 깨끗하게 관리하자 해서 제가 이제 다 영상을 내렸는데, 결국은 그게 패스트 트랙에 태웠던 그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패스트 트랙에서 하려고 했던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논할 수 없겠지만, 이쪽 당에서는 이미 저기 비례대표용으로 당을 만들었고, 이쪽 당에서도 만든다 만다 막 하다가 얼마 전에 창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저는 이제 그 연동되는 원리를 제가 그때 영상 찍으면서 알아서 알려드렸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는 20대 아니면 더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에는 좀 공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들 계속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막 아마 그렇죠. 자기들 본인들의 그렇죠. 그 권력이랑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패스트 트랙, 국회에서도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 그 연동형 비례제뿐만 아니고 이거는 계속 계류돼 있으면 안 되는 좀 중요한 법안이다. 언제까지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역시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빨리 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 트랙 같은 경우는요, 저기 우리 봅슬레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 트랙에서 하는 경기들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보면 트랙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트랙 레코드. record 하면 그거죠. 그 기록인데 track 하면 그 트랙에서 만들어진 기록. 그러니까 이 트랙을 달린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달렸다. track record 라는 말도 쓴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유사라고 해놓고 platform이라는 거 있어요. 플랫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기업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이야. platform. 네, 내지는요,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아니다, 이건 아니지.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죠. 그리고, 말이 꼬였네요.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 플랫폼이라는 건 그거죠. 우리 승차 플랫폼이 여기 1번, 2번, 3번, 저희 부산 가실 분들은 3번, 저기 광주 가실 분들은 5번 플랫폼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기차들이 출발하려고 하는 그곳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기차역, 전철역뿐만 아니고 요새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건 좀 아시면은 좋아요. 플랫폼.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요. 이것도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를 다운받으셨던, 핸드폰 살 때 깔려있을 수도 있어요. 자, 유튜브를 다운받으셨던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토어라고 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앱 다운받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플랫폼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플랫폼은 마치 시장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시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해. 난 수수료 떼갈게. 이런 거예요. 유튜브는 그렇죠. 당신들이요,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우리는 영상을 저장해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겠습니다. 광고도 넣어줄게요. 다만, 우리는 만들지 않아요. 여기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다 와서 만드세요. 우리 수수료 떼갑니다 해서, 구글에서, 그 크리에이터한테 55% 주고요, 구글에서 45% 가져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죠.
영상은 제가 만드는데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뭐 55%는 뭐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직업이 바뀔 수 있었고 또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알아서 잘 따오고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이거 어플리케이션 받는 것도 거기는 아마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종류 두 가지 있죠. 안드로이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안드로이드 쓰시는데 그냥 삼성 갤럭시, LG 핸드폰 이거 다 안드로이드예요. 그리고 아이폰이 쓰고 있는 iOS. 저는 이제 아이폰 쓰고 있고 이거 촬영도 아이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하나는 구글 거고 하나는 애플 거죠. 이 친구들도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 예를 들면 유료로 다운받아요. 아니면 무료로 다운받은 거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마켓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30%를 가져가고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만든 친구들이 70% 가져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 아무나 와서 해.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광고 수익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 우리나라 광고 싫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 광고비는 그렇죠. 저기 구글에서 가져가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도 주지만요. 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이 참 크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좀 좋은 플랫폼들이 세계적으로 좀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이 트랙이랑 비슷한 트랙 있습니다. 트랙, 발음도 거의 비슷하죠. 자, 여러분 트래킹하면 오래오래 걸어다니는 거 트래킹이라고 하죠. 트래킹, 내지는 하이킹 뭔가 좀 산 같은 거 좀 완만한 산 올라가는 거 하이킹, 트래킹 좀 평범한 땅들 걸어가는 거 트래킹이라고 한다. 네,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한 4줄, 5줄 써놓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나 봐요. 자, 세 번째 단어는요, birth예요. birth. 탄생 내지는 출생이고요. 밑에 있는 단어 한 개만 보고 여러분이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생일 파티, birthday party라고 해요. 노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birthday, birth, 태어난, 탄생한, birthday, 날을 가르칩니다. birthday, 탄생, 출생, birthday에 있는 birth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birth, birth. 좋아요. 이 birthday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가끔 TV에서도 그러잖아요. 야, 네 생일은 사실은 엄마가 고생한 날이야. 네가 지금 뭐 생일 선물 사달라고. 이거 어릴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1년에 딱 하루 있는 나만을 위한 날인데 왜 자꾸 가끔씩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땐 미처 몰랐죠. 근데 저 이제 아기를 낳고 제가 낳지는 않지만 옆에서 보고 또 얘를 키우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 안 열어요. 4월 6일 벌써 지금 2주 넘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뭐 힘들어요. 어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도 저녁에 이제 만나서 가끔 저녁도 먹고 친구들도 가끔 보고 그랬는데 요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랑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뭐 키우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birthday, 사실 생일하면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birthday 하면은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 어머니 보고 싶네 라는 말씀을 가끔 하기도 하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생신이셨는데 제가 이제 맨날 아주 조그만 선물만 드리다가 제가 회사 퇴직하면 퇴직금 탄 기념으로 요 조그만 거보다 조금 더 큰 선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생애 처음으로 birthday party 얘기하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네, 그 밑에 있는 건 birthday party고 그 옆에 있는 건 birthday present예요. 맞아요. 제가 방금 어머니 드렸다고 하는 birthday present. present 선물이에요. birthday present. 앞으로는 또 드릴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거 한번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birth rate이라는 게 있어요. rate 하면 어떤 비율이 rate라고 얘기해요. 내지도 뭐 평가다 이런 뜻도 있는데 birth rate 하면 birth, 아이를 낳는 출생의
rate, 비율이에요. 출생의 비율, 출산율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꼴등이죠. 네, 그 가임 대상 여성의 경우 1명 이하로 떨어진 지는 꽤 됐고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이요. 정말 큰일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인구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50년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전후세대. 그 50년대생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80년대, 90년대생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저희 세대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50년대생이시거든요. 다 50년대 때. 근데 그렇게 보면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나라 국가에서 부양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안 태어납니다. 큰일이에요. 이게 이민을 받아서 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 받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민족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민을 쉽게 허용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좀 늘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한창 제 친구들 이제 한 열에 한 6에서 7 정도는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는 친구는 열에 하나? 안 낳아요. 결혼하고 안 낳아요. 결혼해도 안 낳고 우선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내놓잖아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까요? 뭐 이런 막 해서 뭐 아이 낳으면 돈도 주고 뭐 많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집값이 비싸요. 뭐 취업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집값이 비싸고 취업이 안 돼서 사람들이 우선 결혼을 안 합니다. 네, 친구들 보면요 결혼 안 해요. 혼자서 너무 재밌게 잘 삽니다. 주말에 놀러 다니고 취미 활동하고 그렇게 혼자처럼 사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에 50년대 60년대생 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80년대 90년대생 이 친구들은요 오냐오냐 자랐어요. 부모님이 어이구 쭈쭈쭈 오냐오냐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애착과 그런 게 너무 강해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내가 아이 때문에 내 시간을 쓰는 거,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게 못 참겠어 라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예 안 낳는데요. 자신이 없대요. 난 지금 그냥 삶이 좋대요. 네, 그 친구들요? 못 사는 친구들입니까? 돈이 없어요? 뭐 취업이 안 돼? 아니에요. 좋은 직업 갖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아마 이게 굉장히 문화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현상이고, 저도 뭐 걱정은 되는데 딱히 해결책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나서 해야 되는데 저도 엄두가 잘 안 나요. 하나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조금 좀 부모의 보호 아래서 좀 나약하게 자랐고 좀 의지도 많이 하지만 또 본인들의 또 자기 애착도 좀 강해서 더더욱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단어 보면 birth control이라는 거 있어요. birth 출생을 control 하면 우리 리모컨을 죄송해요 트림이 리모컨은 remote controller라고 하죠. 자, 리모컨으로 멀리서 컨트롤 조정하는 게 remote controller입니다. 컨트롤 어떤 거 제한하다 조종하다예요. birth 탄생을 제한하고 조절합니다. 예전에 우리 birth control이 있었죠. 아들 딸 막 구분말 이때는 남자애가 많았어요. 저 실제로 어릴 때 뉴스에서 남성 12명당 여성이 10명입니다. 장가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래서 예전에 뭐 아들 딸 구분 많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한 명만 낳아라 라고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죠. 그런 걸 바로 birth control이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 스스로 birth control하는 거, 그렇죠. 우리 임신 안 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반대되는 얘기는요. birth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죠. 죽음은 death라고 해요. death. 그래서 제가 예전에 death note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death note가 뭐냐면 노트에다가 일본 만화예요. 일본 만화. 이렇게 사람 딱 이름 쓰면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걸로 되어 있는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 것 같고요. 생일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랑 똑같아요. Happy birthday to you.
행복한 생일을 당신에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요, newspaper, 신문, 신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우리 신문지 요새 안 봐요. 네. 하지만 newspaper 이거 인터넷상에 있는 것도 그냥 뭐 news라고도 하고 newspaper라고 하기도 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신문지 newspaper 한번 따라해 볼까요? newspaper.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이 뉴스를 뉴스라고 했었습니다. 뉴스가 뉴스지 뭐냐? 뉴스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시면 뉴스가 아니고 누스예요. 누스. 진짜냐? 진짜요. 그래서 뉴스라고 안 하고 뉴스라고 해요. 뉴스. 지금 사전 한번 찾아보시던지요. 아니면 저기 인터넷 저도 이제 그 유튜브로 요새 유튜브로는요. 그 뭐 팍스 뭐 ABC 이런 해외 언론들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좀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종종 보고 있는데 보면 다 뉴스라고 해요. 실제로 뉴스가 있는 새로운 소식이 있는 paper, 신문지다 해서 newspaper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daily newspaper 첫 번째 줄이에요. daily 하면 newspaper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daily. 나 이거 뭐 데일리로 해 아니면 사람들 데일리 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쓰는 car, 매일 쓰는 자동차, 일상에서 쓰는 daily car라고 이야기해요. daily는요, 매일매일 나오는 newspaper, 일간지죠. 일마다 나오는 거. 그 옆에는요, weekly, week 하면 한 주예요. W-E-K 하면 주예요. weekly, 주마다 나오는 weekly newspaper, 매주마다 나오는 신문. 주간지라고 하나요? 주간지고요. 사실 그 밑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newspaper article 이라는 거 있어요. newspaper 뉴스에 있는 article 하면 기사예요. 신문 기사가 newspaper article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사실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 사실 종이로 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아침마다 종이로 된 신문 막 돌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집집마다 신문을 참 많이 봤었어요. 그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신문 아니면 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통로가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는 어땠냐면 벌써 막 좀 있으면 20년 다 돼갈 텐데 그때는 무료 신문도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과정인데 유료 신문 돈 내고 보다가 무료 신문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돈 내고 안 보니까.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막 있었어요. 다만 거기는 광고가 많이 실리죠. 그런 신문도 있다가 핸드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뭐 돈 내고 이 종이로 된 신문 거의 볼 수가 없죠. 종이로 된 신문이 명맥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다대요. 신문사도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 신문사에서 그 나쁜 소식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다가 연간 1,000억 정도의 광고를 매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사는요, 아무도 많이 안 봐요. 억지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조선일보라고 하면 100만 부 발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국에 100만 명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 이제 뭐 저기 대리점으로 밀어내기 하고 뭐 그 대리점 분들은 얻어가다가 폐품으로 팔고 뭐 이런 제가 그걸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좋은 기사가 없으면 좋은 기사는 안 써주지만 나쁜 일이 터졌을 때 나쁜 기사를 안 써주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권력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교묘하게 감춘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실제로 신문사들이 얼마나 더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종이 기반의 신문사들은 이미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TV 뉴스도 많이 안 보고 요새 유튜브로 뉴스도 많이 보죠. 어떤 경우에는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가 실제로 TV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뉴스를 좀 거기서 접하니까 참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해외 자료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에 그 밑에 fake news, fake 가짜 뉴스라든지 junk news, junk 하면 쓰레기예요. 우리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그런 것들을 정크푸드라고도 하거든요. 쓰레기 음식. 그래서
junk news나 fake news 같은 거에 우리가 속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면 저도 fake news에 속은 적이 꽤 있어요. 네, 마치 이게 사실인 양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떤 우리 카카오톡으로 막 뭐 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거는 페이크 뉴스인지 안 따지셔도 되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선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사결정 뭐 집을 사신다, 집을 파신다, 보험을 든다 뭐 이런 거는요. 이 페이크 뉴스가 예전보다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잘 걸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breaking news라는 거 있어요. breaking news. 이 breaking 하면 뭔가 딱 깨고 나오는 뉴스예요. breaking news. 뉴스 속보인데 그 미국에 있는 아니면 TV 이런 거 보면 breaking news에서 막 자막 계속 지나가요. breaking news. 뉴스 속보를 breaking news라고 한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가 있는 paper, newspaper 배웠다시피 뒤에 있는 paper 이거는 종이에요.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paper라고 합니다. paper. 이거 paper하고 이거 서류 paper라고 해요. 또 어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문서 paper 그리고 숙제 같은 거 과제 내는 것도 paper. 종이로 된 5만 가지들 paper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에는요. succ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마지막이라 좀 끼어 팔기 형식인데 이건 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이라든지 성과라고 하는 걸 success라고 해요. success. 한번 따라해 볼까요? success.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economic success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economy 하면 경제예요. economic 하면 경제의 success 성공, 경제적인 성공. 그래서 경제적인 성공은 economic success라고 하고요. 이 success 성공하다의 반대는요. fail 실패, fail이요.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요. 대학교 다니잖아요. 그럼 그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평가를 하죠. 선생님이 아니죠. 교수님이 평가를 하시죠. 제일 좋은 학점이 이제 A, 뭐 거기도 뭐 플러스 A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지만 A, B, C, D가 있고 F라는 학점이 있어요. F는 뭐냐면 학점을 안 준다는 거예요. F, fail이에요. fail, 실패, fail의 앞에 F를 따서 F 받으면 네 다음 학기든 졸업하기 전에 다시 들어야 돼요.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F, fail 좀 알아두시면 success의 반대 F, fail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success도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successful 이란 단어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successful 하면 성공 뒤에 이거 이제 형태를 바꾼 거죠. 성공적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uccessful life 하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인생 도대체 뭘까요? 저도 이거 좀 많이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했는데 도대체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행복하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자, 그래. 그럼 행복한 인생은 뭐냐? 성공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땐 커서 뭐가 돼야지만 꿈꾸면서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큰 성공이고 제일 큰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가족이 아프다든지 뭐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슬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없는 상태기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게 아닐까. 이런 행복에 사실 놓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따분해. 그리고 그때는 저기 돈 잘 버는 사람들 부러워. 그리고 저기 저 사람 부러워. 이런 생각이 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겠죠.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성공적인 라이프는 뭐 국회의원이 됐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이 됐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가족들이랑 뭐 이렇게 오손도손 별일 없이 사는 게 successful life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범하게 별일 없이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고요. successful person 하면
성공적인 사람이겠죠. 이거는 이제 성공적인 사람은 진짜 실제로 저기 뭐 투자 엄청 잘해서 성공하신 분, 저희 대기업 회장님 뭐 이런 successful person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요. successful business라는 이야기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business 하면 어떤 사람이랑 거래하는 거 보통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 회사랑 거래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 저 회사 물건을 떼다가 팔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 successful business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제가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에 문법 강의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법 강의 좀 건너뛰고 단어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 있는 단어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성공하고 싶은 successful 하고 싶어서 제가 bestseller라고 써놨어요. bestseller. 얘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됐어요.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품절됐습니다. 이틀 만에 품절돼가지고 이때 품절됐다고 올리니까 저한테 이제 자주자주 이렇게 막 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데, 이거 저기 출판사의 마케팅인가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음 책 준비하면서 다음 책은 초판을 좀 많이 찍어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그 출판사에서 내부 규정상 초판은 무조건 3,000부래요. 그래서 다음 책도 3,000부 이상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3,000부 안 찍어준다고 하면 저는 출판 안 할 거예요. 다른 출판사로 옮길 건데, 이틀 만에 이게 돼서 영어 책으로는 굉장히 저기 이례적으로 그 종합 베스트셀러에도 갔었어요. 네, 종합 베스트셀러에 갔었고, 영어 베스트셀러도 꽤 오래 있었죠. 영어 베스트셀러 1등에 꽤 몇 주, 한 2주 있었나요? 3주 있었나요? 지금은 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광고하고 팍 올랐다 그 다음에 쫙 내려서 지금은 잔잔히 팔리고 있는지 안 팔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첫 번째 목표는 베스트셀러에 한번 가보자 였는데,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 success, 성공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베스트셀러에 한번 갔으니까 뭐 더 앞으로는 뭐 더 안 팔려도 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요새 별로 속상하지 않고, 베스트셀러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는 스테디셀러, 꾸준히 쭉 오래 팔리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요 다음 책, 다다음 책 정도는 스테디셀러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장 가서요. 오늘 좀 그래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좀 복습 간단히 해보면요. middle 배웠습니다. middle 중앙이라 그러고, 중동은 middle east, 우리는요 far east 내지는 north east 북쪽에 있는 동쪽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부른다. middle school 하면 중학교다 정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track 하면서 fast track 빨리 가는 길, 여러분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랑 여행 가실 때 교통약자 스티커 달라고 한다는 거 좀 안 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이랑 같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birth, 탄생, 출생이라고 하는 쉬운 단어 배우면서요. birthday 배웠고, birth rate, 출산율 같은 것까지 배웠죠. 자, 그 다음에는요. newspaper 아니고 newspaper, new라고 발음 난다. newspaper 배우면서 뭐 fake news, junk news, breaking news 이런 것까지 좀 배웠고, 마지막에 제가 베스트셀러 얘기하면서 success,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거 반대되는 말은 fail 이라고 했고, 성공적이는 successful 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하루도 좀 잘 보내시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그렇죠, 좋아요 뭐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보다는요, 네, 여러분 여기 널리 다른 분들께 공유 좀 해주시면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